이별 후 장아림이 사이판에 홀로 남겨지면서 그의 삶은 순식간에 죽음의 대지 위로 던져졌다. 미군의 대규모 상륙과 일본군의 광적인 옥새가 뒤섞인 사이판. 그곳은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잔혹하게 파괴되는 전쟁의 최종 막장이었으며 하림은 의사로서 죽음과 생명의 경계를 매 순간 넘나들어야 했었다. 장하림은 대치와 여옥을 탈출시킨 후 일본군의 시선을 유인하며 스스로 가장 위험한 전장 속으로 걸어 들어갔었다. 그의 희생적인 선택, 우정과 양심을 위한 지식인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지만 결국 그의 운명을 극한의 고난으로 이끌었었다. 하림은 미군의 포화와 일본군의 총탄이 빗발치는 전투 지역을 헤매야 했다. 피와 흙먼지가 뒤섞인 대지, 곳곳에는 죽어가는 병사들과 민간인들의 절규가 가득했었다. 하림은 더 이상 조선인이나 일본인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고통받는 인간만이 보였었다. 의사로서 그의 사명감, 인간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었다. 그는 일본군의 공격으로 부상당한 미군 병사를 치료했고 미군의 오인 사격으로 다친 일본 민간인도 구했었다. 하림의 행동, 전쟁의 광기 속에서 인간적인 가치를 수호하려는 고독한 투쟁이었던 것이다. 그는 죽음의 대지 위에서 가장 처절한 증인이 되어 전쟁의 비극을 두 눈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이판에 미군이 완전히 상륙하자 일본군은 천황을 위한 옥새, 즉 집단 자결을 강요하는 광적인 분위기에 휩싸였었다. 하림은 일본군이 부상병들을 버리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해야 했었다. 군국주의가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이었었다. 일본군은 민간인들에게까지 집단 자살을 강요했고 반자의 절벽으로 알려진 절벽에서 수많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었다. 하림은 의사로서 생명을 구해야 할 의무와 광기에 빠진 집단에 맞서 싸워야 하는 무력감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살을 망설이는 이들을 필사적으로 설득하고 구출하려 했었다. 이 광기의 대지에서 하림은 자신의 의학 지식이 가장 필요한 순간임을 알았다. 살아남은 자들을 치료하고 전쟁의 증인으로서 이 모든 비극을 세상에 알려야 할 새로운 사명감이 그의 마음에 싹트기 시작했었다. 격렬한 전투가 끝난 후 장하림은 미군 수색대에 의해 발견되었었다. 미군은 총을 들지 않고 부상자를 치료하는 아시아인 의사를 경계했지만 하림은 자신이 조선인 포로였으며 의사로서 인간적인 의무를 수행했음을 담담하게 설명했었다. 미군은 하림의 뛰어난 의학 지식과 전투 중에도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생명을 구하려 했다는 증언을 확인하고 그를 전범이 아닌 의사로서 미군 부대의 포로 수용소로 이송했었다. 하림은 사이판에서 새로운 포로 신분이 되었지만 일본군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의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는 희망을 동시에 느꼈었다. 하림은 미군 부대에서 포로로 잡힌 일본군과 민간인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었다. 하림의 의술, 전쟁의 피를 닦아내는 유일한 도구였던 것이다. 한편 사이판을 탈출한 최대치와 윤여옥은 미군에 합류하여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긴 여정을 시작했었다. 대치는 여옥을 구원하고 탈출했다는 자부심 속에서 자신의 혁명적 꿈을 다시 불태우려 했었다. 그는 미군을 이용하여 조국 해방에 기여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었다. 여옥은 복수를 완수했음에도 깊은 공허함에 시달렸지만 대치의 곁에서 일단 생존을 선택했었다. 그녀는 대치의 혁명 조직이 자신을 더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줄 것임을 냉정하게 알고 있었고 새로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찾을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었다. 두 사람의 동행, 사랑보다는 이념과 생존이 엮어낸 불안정한 동맹이었던 것이다. 하림은 죽음의 대지에 남겨진 채 여옥과 대치가 새로운 운명을 향해 나아갔음을 알지 못했었다. 사이판에서의 이별, 새 연인의 삶을 극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영원히 갈라놓는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던 것이다. 사이판에서의 죽음의 대지를 뒤로하고 최대치와 윤여옥은 미군의 통제 아래 새로운 여정을 이어갔었다. 그들의 종착지, 동아시아의 격변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중국 상해였다. 상해. 그곳은 희망과 절망, 혁명과 배신이 공존하는 혼돈의 도시였으며 대치와 여옥의 불안정한 관계가 극적으로 폭발하는 운명의 무대였었다. 사이판에서 미군 수송선에 오른 대치와 여옥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긴 항해를 했었다. 대치는 여옥을 구원했다는 자부심과 하림을 남겨두고 왔다는 죄책감 사이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었다. 그는 여옥에게 자신의 혁명적 신념과 조국 해방에 대한 뜨거운 꿈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었다. 그의 혁명, 여옥과의 미래를 함께 건설할 유일한 수단이라 맹신했었다. 하지만 여옥은 달랐다. 야스무라를 복수한 후 그녀의 내면은 깊은 공허함에 빠져 있었다. 대치의 혁명적 수사는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었다. 여옥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생존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였다. 그녀는 대치의 조직이 상해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 줄 가장 현실적인 방편임을 냉정하게 알고 있었고 그를 이용하는 극도의 침묵을 유지했었다. 상해. 1940년대의 이 국제도시는 일본의 패망이 가시화되면서 국제적인 세력들의 음모와 권력, 다툼이 가장 첨예하게 벌어지는 혼돈의 교차로였다. 최대치는 상해의 조선인 혁명 조직과 재접속하는 데 성공했었다. 대치는 사이판에서 살아남아 돌아온 영웅으로 환영받았고 조직의 핵심 지도자로 복귀했었다. 대치는 상해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투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했었다. 광복군과 임시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세력들이 상해에 집결해 있었고 대치는 자신의 이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필사적으로 움직였었다. 그의 혁명적 열정, 상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다시 맹렬하게 타올랐었다. 여옥은 상해의 화려함과 음침함이 공존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만들 기회를 모색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희생양도 아니었다. 자신의 생존과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야 했다. 상해에서 대치는 여옥과의 결합을 공식화하려 했었다. 그는 여옥에게 자신의 아내가 되어 혁명을 함께하자고 간절히 요구했었다. 대치에게 여옥은 자신의 혁명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보상이었었다. 하지만 여옥은 단호하게 대치의 요구를 거절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념이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구속하려는 어떤 힘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명지의 희생과 위안소의 고통을 겪은 그녀에게 대치의 혁명적 낭만은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여옥은 대치에게 가장 잔혹한 진실을 말했었다. 대치, 나는 당신의 혁명을 위해 산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단지 생존하기 위해 당신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야스무라와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지배자였을 뿐이에요. 여옥은 대치의 조직을 떠나 상해의 암흑가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었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와 냉철한 지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생존 방식을 선택했다. 대치의 혁명 조직이라는 안전망을 박차고 나온 여옥의 결단,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지배하려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여옥의 배신적인 이별은 최대치에게 혁명의 실패보다
더 큰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었다. 그의 사랑, 자신의 모든 희생과 노력이 철저히 부정당했다는 굴욕감은 대치를 극도의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했었다. 대치는 여옥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상해의 암흑가에서 그녀를 찾아내려 병적으로 집착했었다. 상해의 혼돈 속에서 대치는 하림의 그림자를 느꼈었다. 여옥의 마지막 말 속에는 하림을 향한 알 수 없는 연민이 담겨 있는 듯 했고, 대치는 하림이야말로 자신의 사랑과 혁명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맹신했었다. 하림은 미군의 의무대에서 포로로서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상해의 대치와 여옥이 도착했음을 알지 못했었다. 하지만 새 연인의 운명은 이미 상해라는 도시 위에서 다시 한번 비극적인 충돌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옥의 배신, 세 사람의 운명을 파국으로 몰아넣는 최종적인 불꽃이었던 것이다. 상해에서 윤여옥의 배신적인 이별을 겪은 최대치는 정신적으로 깊은 파국에 빠졌었다. 혁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굴욕감은 그를 광기로 몰아넣었다. 산자와 죽은 자. 대치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었지만 정신은 이미 죽어 복수심만이 끓어오르는 망령이 되었고, 하림은 사이판에 남겨진 채 죽은 자처럼 잊혔지만 의사로서 생명을 지키는 산자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해의 암흑가를 헤매는 최대치는 더 이상 냉철한 혁명가가 아니었다. 그는 여옥에게 배신당한 질투심과 자신의 이상이 부정당했다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대치에게 여옥은 자신의 소유물이었고 그녀를 빼앗아간 어떤 존재든 파멸시켜야 할 적이었다. 하림. 사이판에 남겨진 친구였지만 대치는 여옥의 마지막 차가운 시선 속에 하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맹신했었다. 대치의 혁명 조직은 그의 개인적인 복수심에 점점 더 오염되어 갔다. 대치는 여옥을 찾아내기 위해 조직의 자원과 정보망을 낭비했고 상해의 암흑가를 자신의 질투로 불태웠었다. 그의 가슴은 끊임없이 하림을 향한 증오로 고통받았다. 하림이 사이판에 남겨진 것은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하림의 고도의 희생이었음을 대치는 내면 깊숙이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았기에 증오로 대신했었다. 장하림은 사이판에서 미군 포로 수용소의 의사로서 죽은 자들의 대지 위에서 산 자들을 돌보는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동경의 상아탑에서 가츠코와 함께 순수한 삶을 꿈꾸던 하림이 아니었다. 수많은 죽음과 인간의 고통을 목격한 그는 이미 모든 감정을 내려놓은 냉정한 의사가 되어 있었다. 하림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념이나 혁명이 아닌 오직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다. 하림은 미군의 대규모 철수에 동행하여 필리핀을 거쳐 중국으로 이송되었다. 그의 목적지 상해의 미군 부대였다. 하림은 자신이 죽음의 대지를 벗어나 다시 살아있는 세상으로 돌아왔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상해. 그는 미군 부대의 병원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 과거 동경에서 함께 활동했던 조선인 독립운동가였다. 이 만남을 통해 하림은 대치와 여옥이 사이판에서 탈출하여 상해에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다. 하림의 심장, 오랜 침묵 끝에 다시 고동치기 시작했다. 대치의 파멸적인 행보를 예감한 하림은 다시 한번 친구를 구해야 한다는 숙명을 느꼈었다. 윤여옥은 대치의 조직을 떠나 상해의 암흑가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와 위안소에서 극한으로 단련된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야스무라를 복수하며 얻은 강인함을 자산 삼아 새로운 생존 방식을 개척했다.
여옥은 상해의 암흑 조직과 뒷거래 시장에서 정보와 권력을 거래하며 자신의 영역을 조용히 구축해 나갔었다. 여옥은 대치가 자신을 미친 듯이 찾고 있음을 알았었다. 그녀는 대치의 광기가 결국 자신과 그를 모두 파멸시킬 것임을 예감했었다. 여옥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과거는 죽은 역사였고 현재와 미래의 생존만이 유일한 현실이었다. 여옥의 선택,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고독한 산자의 생존 방식이었던 것이다. 여옥은 자신의 새로운 삶에서 하림을 떠올릴 때가 있었다. 하림은 대치처럼 자신을 소유하려 하지 않았고 위안소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적인 연민을 보여주었던 유일한 존재였었다. 하지만 여옥은 하림과의 어떤 관계도 자신의 생존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알았기에 그를 가슴 깊이 묻어두었었다. 상해. 살아남은 두 친구와 그들의 연인이 각자의 목적과 광기를 안고 다시 한 공간에 모였다. 대치는 죽은 자처럼 복수심에 사로잡혀 파멸을 향해 질주했고 하림은 죽은 자의 대지에서 돌아와 살아있는 자의 의무를 수행하려 했다. 여옥은 가장 냉정한 산자로서 두 사람의 관계에서 벗어나려 했다. 상해의 혼돈 속에서 최대치의 광적인 질투와 복수심은 결국 장하림과 윤여옥을 향한 파멸적인 집착으로 응축되었다. 마지막 얼굴. 그것은 사랑과 우정이 파괴된 후 서로에게 각인되는 증오와 절망의 이미지였으며 새 청춘의 운명적인 인연을 영원히 단절시키는 비극적인 대결의 서막이었었다. 대치는 여옥이 상해의 암흑과 깊숙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확신하고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그녀를 집요하게 추격했었다. 여옥의 배신은 대치에게 혁명의 실패보다 더 큰 굴욕을 안겼고 그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었다. 그의 목표 더 이상 조국 해방이 아니었다. 오직 여옥을 다시 소유하고 그녀를 빼앗아갔다고 맹신하는 하림을 파멸시키는 개인적인 복수뿐이었었다. 대치는 하림이 미군 의무대 소속으로 상해에 도착했음을 정보망을 통해 알아냈다. 그의 광기는 증폭되었다. 하림이 여옥을 유혹하기 위해 일부러 사이판에 남아 희생자 코스프레를 했었군. 나를 영웅으로 만들어 경계를 늦추게 한 치밀한 계략이었어. 대치의 마음속 오래된 우정은 질투와 오해로 완전히 뒤틀려 돌이킬 수 없는 증오로 변질되었었다. 장하림은 대치의 정신적인 파국과 여옥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깊은 우려에 빠졌었다. 그는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었다. 대치의 광기가 결국 여옥과 조직 모두를 파멸시킬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림은 의사로서 생명을 구해야 할 사명과 친구를 파멸해서 건져야 할 우정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했었다. 하림은 미군 부대의 감시를 피해 상해의 암흑가로 은밀하게 진입했었다. 그의 목표 대치를 만나 그의 광기를 진정시키고 여옥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다. 하림은 자신의 희생이 두 친구를 구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었다. 하림은 대치가 접선할 만한 과거의 은신처를 찾아다녔고 결국 대치의 조직원들과 접촉하는 데 성공했었다. 그의 제외 요청, 곧 닥쳐올 비극을 알리는 마지막 경고였었다. 상해에 버려진 창고. 대치와 하림은 사이판에서의 이별 이후 가장 비극적인 형태로 재회했었다. 대치의 눈빛은 증오와 질투로 광적인 빛을 내고 있었고 하림의 눈빛은 친구를 잃은 슬픔과 양심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었다. 대치는 하림에게 자신의 모든 분노를 쏟아냈다. 내가 여옥을 빼앗아갔다. 내 고결한 척하는 양심이 나의 모든 것을 파괴했어. 사이판에서의 희생도 모두 계략이었지. 여옥을 가지려 했던 음흉한 계획.
하림은 담담하게 대치의 오해를 풀려 했었다. 대치, 오해다. 여옥은 내가 아닌 자신의 삶을 선택한 거야. 너의 복수심이 너와 조직을 파멸로 이끌고 있어. 멈춰야 해. 하림의 설득은 대치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대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하림에게 총을 겨누었다. 마지막 얼굴이다, 친구. 내가 내 혁명과 사랑을 모두 파괴했으니 내 삶으로 갚아야 한다. 그 절정의 순간 윤여옥이 창고에 나타났다. 여옥은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두 남자의 싸움을 끝내기 위해 스스로 이곳을 찾아왔었다. 그녀의 등장은 대치의 광기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했었다. 여옥은 총을 겨눈 대치와 담담하게 서 있는 하림을 번갈아 보았었다. 그녀의 얼굴, 위안소와 복수의 과정을 통해 극도로 냉정하고 무감각하게 변해버린 마지막 얼굴이었었다. 여옥은 대치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대치, 하림은 나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어. 나는 이미 누구의 여자도 아니야. 당신의 복수는 이제 끝내야 해. 대치는 여옥의 마지막 얼굴에서 자신의 사랑이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손에 들린 총은 하림이 아닌 자신의 파멸을 향하고 있었음을 직감했었다. 대치의 내면에서 혁명가로서의 자존심과 인간적인 절망감이 충돌했었다. 마지막 얼굴. 여옥의 냉정한 결단, 대치의 광적인 증오, 하림의 희생적인 우정. 세 사람의 운명적인 인연은 상해의 어두운 창고에서 결정적인 파국을 맞았고, 대치의 총성은 누군가를 향해 발사되며 끔찍한 비극의 클라이맥스를 알렸었다. 상해에 버려진 창고에서 터진 총성은 세 연인의 운명을 파국으로 몰아넣었다.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 장하림의 삶은 가장 처절하고 극한적인 상황, 즉 인육이라는 인간성의 마지막 경계가 허물어지는 지옥으로 던져졌다. 인육. 그것은 전쟁과 이념이 파괴한 인간 존엄성의 가장 비참한 상징이었으며 하림이 의사로서 겪어야 할 최후의 시험대였었다. 창고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최대치의 조직 내에서 심각한 분열을 일으켰다. 대치는 광적인 질투로 하림을 향해 총을 겨누었지만 여옥의 등장과 냉정한 시선은 그를 멈칫하게 했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결국 총성이 울렸고 대치는 조직원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조직원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치는 하림을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 사설 감옥에 투옥시키는 잔혹한 결정을 내렸었다. 하림은 친구의 광기에 가장 비극적인 형태로 희생당했었다. 대치는 하림을 감금함으로써 여옥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유지하려 했고 조직의 기강을 다잡으려 했었다. 하림은 차가운 감옥에서 대치의 파멸적인 광기에 절망하면서도 여옥의 안전을 걱정했었다. 그의 투옥, 우정과 양심을 지키려 했던 지식인의 비극적인 최후였던 것이다. 대치의 사설 감옥은 상해의 암흑과 깊숙한 곳에 은밀하게 위치해 있었고 일본군의 패망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는 시대의 잔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하림이 투옥된 감옥에는 대치의 조직에게 배신하거나 협력을 거부한 다른 죄수들도 갇혀 있었다. 굶주림. 그것은 이 감옥을 지배하는 가장 잔혹한 현실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죄수들은 극도의 굶주림에 시달렸고 인간적인 이성이 하나둘 붕괴되기 시작했었다. 하림은 의사로서 인간의 생존 본능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해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붕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죄수들 중 가장 약한 자가 살해되었고 극도의 굶주림에 미쳐버린 몇몇 죄수들이 그의 육신을 탐하는 끔찍한 현장을 하림은 두 눈으로 목격해야 했었다. 인육.
그것은 전쟁과 이념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고통이자 인간성의 마지막 경계가 허물어진 야만의 증거였었다. 장하림은 그 끔찍한 현장 앞에서 자신의 모든 지식과 양심이 무너지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었다. 그는 의학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려 했었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을 파괴하는 가장 원초적인 야만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림의 절규, 자신이 지키려 했던 인간적인 모든 가치에 대한 최후의 단말마였었다. 하림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 했었다. 이런 지옥에서 살아남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떠올렸다. 사이판에서 남겨두고 온 가츠코의 순수한 눈물, 위안소에서 고통받던 여옥의 차가운 의지, 그리고 의사로서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자신의 숙명. 하림은 죽지 않기로 결심했다. 산자로서 이 지옥을 증언하고 자신의 의술을 이용하여 아직 인간성을 잃지 않은 다른 죄수들을 지켜야 했다. 하림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양심을 지키려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을 견뎌내야 했다. 인육의 지옥, 하림에게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주어진 가장 가혹한 최종 시험이었던 것이다. 윤여옥은 상해의 암흑가에서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면서 대치의 파멸적인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여옥은 대치가 하림을 투옥했음을 알아냈고 하림이 갇힌 감옥의 끔찍한 상황을 어렴풋이 짐작했었다. 여옥에게 하림은 더 이상 연인이 아니었지만 위안소에서 자신의 인간성을 지켜주었던 유일한 증인이었고 대치의 광기를 견제할 마지막 희망이었다. 여옥은 자신이 새롭게 만든 암흑 조직의 힘을 이용하여 대치의 감옥에 은밀히 접근했다. 여옥의 개입, 하림의 생명을 구원할 유일한 빛이었으며 대치와의 최종적인 결별을 의미했었다. 여옥은 하림을 구출하고 자신의 영역으로 데려왔다. 인육의 지옥에서 구원된 하림의 마지막 얼굴, 그것은 절망과 구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응축이었다. 여옥은 하림을 살려냄으로써 대치의 파멸적인 행보에 쐐기를 박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한 가장 냉정한 선택을 완성했었다.